안녕하십니까. 유동열의 안보전선입니다. 오늘은 간첩이야기입니다. 간첩 이선실의 대남 정치 공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첩 이선실은 1980년대에 침투해서 10년 동안 암흑하고 성공적인 대남 정치 공작을 마치고 북한으로 복귀한 전설적인 여간첩입니다. 이선실의 존재가 언제 밝혀졌느냐? 1992년 10월 달에 당시 안기부에서는, 지금 현재 국정원이죠,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소위 그 남노당 이후에 가장 큰 지하당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이선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선실에 대한 간략한 신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앞으로 우리 안보전선에서 대한민국을 호칭하는 것이 맞지만은 북한과 남한과 북한을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우리 대한민국을 남한이라고 호칭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선실은 남한 사람입니다. 제주도 가파도에서 1916년 11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을 보냈죠.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 사상에 젖어들었습니다, 일부. 그러다가 이제 해녀 생활을 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1948년 4월 3일이죠. 제주 4.3 사건이 터집니다. 여기에 바로 이제 가담을 합니다. 그때 본명이 뭐냐? 이선실은 북한 당국이 붙인 공장명칭입니다. 위장명칭이고요. 이름이 이화선입니다. 원래 이름이 이화선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보면은 이화선이라고 했다가 이제 이선화라고 했다가 그다음 신순영, 또 이선실, 이란 그 위장명칭을 사용하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본명은 이화선입니다. 자, 그런데 이화선이가 바로 이선실이죠. 이제 제주 4.3 사건에 가담을 했다가 쫓기는 신세가 되니까 부산으로 도망을 합니다. 해서 부산에서 여명 활동을 했어요. 이 좌익 계열의, 남노당 계열의 그 여성동맹이죠. 여명 활동을 하고 하다가 뭐 삐라 전단을 뿌리다가 또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되니까 1950년 4월 달에 6.25 전쟁이 발발하기 바로 3개월 전에 바로 북한으로 이제 갑니다. 그래가지고 들어간 데가 바로 이 남노당 활동을 했기 때문에 들어간 데가 이 남노당 계열 출신들을 모아다가 바로 그 간첩 공작원으로 양성하게 한, 또 유격대원을 양성하게 한 그런 저희 간첩 양성소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기본 교육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실제로 그 휴전선을 넘어서 대남 침투 활동을 하면서 게릴라전도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 6.25 남침전쟁이 발발하자 바로 이 남노당계가 서울을 접수하죠. 서울에 따라왔습니다. 따라와가지고 여기서 공작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25 전쟁이 끝나니까 이제 다시 이제 북으로 돌아갔죠. 이제 북으로 돌아가가지고 뭘 했느냐? 6.25 전쟁 직후에 이제 그 남노당 계열, 박헌영의 남노당 계열의 숙청에도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아가지고 당 그 경고위원회 그 과장도 지냈고요. 어느 정도 요령이 좋냐면 평양시 여맹, 평양시 여성동맹의 부위원장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상당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죠. 예, 이선실은 이제 돌연 1963년 김일성한테 탄원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을 조국 통일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종의 이제 대남 공작에 가담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선실이가 1916년생이기 때문에 1963년이면 이선실 나이가 47세 되던 나이입니다.
이 중년 나이인데 간첩이 되겠다고 이제 간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의 성과를 인정해서 당에서 이제 연락부에 배속을 시켜주죠. 그래서 육고 대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육고 대학은 이 대학이 아니라 간첩 양성소입니다. 후에 김일성 정치군사학이 되었다가 그다음에 김정일 정치군사학이 대학으로 이제 명명된 그러한 정규 북한의 정규 간첩 양성소입니다. 이 육고 대학을 수료를 하고 직접 대남 간첩 공작에 투입됩니다. 그래서 1차로 1966년에 침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971년까지 5년 동안 국내에서 암행을 했어요. 그런데 5년 동안 침투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선실이라는 존재를 알 수도 없었고요. 성공적으로 마치고 갑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다시 침투합니다. 2차 침투가 1973년에 침투해가지고 1975년까지 이때는 2년 동안 암약을 합니다.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북한으로 복귀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직후에 이제 새로운 대남 공작을 소위 그 대남 공작 기반을 하기 위해서 이선실은 바로 일본으로 밀입국 갑니다. 일본으로 몰래 들어가는 거죠. 밀항을 해서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공작 활동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간첩 김동식에 의하면은 이선실의 이 공작은 정말 그 당시 북한의 대남 공작을 주도하고 있던 연락부에서 전무후무한 겁니다. 자, 신순녀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전라북도 전주태생인데 해방 전에 아버지를 따라서 소위 일본으로 밀항을 했거든요. 밀항을 해서 일본에 이제 조총련 계열의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순녀의 신분을 갖다가 신순녀는 1924년생입니다. 근데 신순녀를 북송을 시킵니다. 그 조총련 계열의 우리 교포들을 북한이 방북 공작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북한으로 보내고 그 신순녀의 주민등록 신원을 갖다가 도용해서 자기가 신순녀로 행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조총련 계열 동포들의 고향 방문단에 바로 이 이선실이가 신순녀 신분으로 들어옵니다. 국내에 합법적으로 획득을 해가지고 두 차례나 드나들면서 이제 합법적인 장기 암약 공작을 할 터전을 갖추게 된 거죠. 합법적인 터전을 해서 1990년 10월 17일 날 북한으로 복귀할 때까지 무려 10년 동안 국내에서 암약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선실은 국내에서 암약하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 크게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째는 이 남한 내부에다가 북한의 공작 지도부를 구축했습니다. 세계 간첩망 총 10명의 간첩을 지도를 하면서 각 방면에서 활동을 했어요. 하나는 뭐냐? 바로 북한의 장관급 정도의 위상을 가진 임모씨라는 거물급 간첩이 가지고 있던 김낙중 간첩망을 관리를 했어요. 직접 국내에서.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황인호 조선노동당 총책임자죠. 책임을 맡고 있던 황인호라는 또 간첩망을 직접 관리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민중당 대협력국장을 지낸 손병선이라는 간첩망을 이 세 개의 간첩망을 직접 운영하면서 소위 북한의 그 남한 내부 공작 지도부를 구축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진 활동을 했어요. 두 번째는 뭘 했느냐? 두 번째는 바로 진보정당이라는 민중당 창당 공작에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민중당 발기인대 준비대회부터 계속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해가지고 바로 민중당 창당에 직접 발기인대에 참여를 하는데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민중당 창당 작업에 소위 이제 이론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한 얘기들이 뭐냐? 바로 문익환. 이 문익환 씨하고, 문익환 씨 그때 이제 교도소에 있었는데, 문익환 씨, 문익환 부인인 이 박용길 여사, 이런 이제 제야 거무급 인사들하고 잦은 접촉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장기표 씨, 조무아, 또 민가협 회원들, 민가협은 그 민주화 운동을 위한 가족협의회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재호, 잘 아시죠? 민중당 사무총장을 했던 이재호, 나중에 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도 하고 그랬죠. 새누리당인가요? 이재호 씨. 그 다음 이우재, 민중당 대표였던 이우재. 이러한 이제 거물급 인사들, 제야 거물급 인사들과 교류를 합니다. 교류를 하면서 민중당 창당 공작에 참여하는데, 그게 돈의 힘이죠. 만날 때 모든 비용을 갖다가 바로 선물도 사가고 식사도 대접하고 후원금도 주고 전배금도 주고 말이죠. 공작금을 팍팍 쓴 겁니다. 민중당 창당할 때 직접적으로 이선실이가 준 돈이 그 당시 2,500만 원어치를 지원했어요. 그 당시 화폐 가치, 그 당시 2,500원이면 현대 화폐 가치로 한 7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런 돈을 민중당 창당 자금으로 지원해 줬죠. 이래서 결국은 이제 민중당이 창당되는데, 민중당이 1990년 6월 20일 날 창당 발기인대를 하는데 거기에 직접 참석합니다. 그리고 크게 소개를 받았죠. 어떻게 소개받았냐? 이제 그 제야 거물급 인사들을 접하면서 이 이선실이는 어떻게 이러냐? 이선화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래서 자기가 제주 출신인데 그 제주 4.3 사태 때도 가담을 했고, 자기가 열심히 독일에서 또 국내에 돌아와서 열심히 삭발들을 해서 돈을 많이 모았다. 이제 남은 여생은 이 돈을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에 쓰고 싶다 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많은 돈을 뿌렸죠. 그 돈의 효과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야 거물급 인사치고 이선실이한테 한두 번 접대 받지 않는 사람은 없을 정도예요. 이런 이제 인간성을 이제 보여줬죠. 그래서 1990년 7월 16일 날 민중당 당 기간지가 발행되는데, 이 외에는 이 바로 이선실이가 쓴 시가, 축시가 딱 나와 있습니다. 이선화라는 시에 딱 나오죠. 이게 다 그런 겁니다. 이 창당할 때 창당 유공자로 그 이선실 이름이 발표가 됩니다. 발표가 되는데 창당은 보지 않았어요. 왜? 1990년 10월 17일 날 북한으로 복귀를 했기 때문에 그 11월 10일 날 창당 행사에는 참여를 안 했죠. 그렇지만 이선실이가 민중당 창당 공작에 엄청난 기여를 한 건 분명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선실이가 내려가 가지고 남한내 북한 공작 지도부를 구축을 했고, 두 번째는 민중당 제야 거물급 인사들을 포섭해서 민중당 창당 공작에 성공들이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바로 황인호를 포섭해 가지고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을 결성한 겁니다. 이 황인호의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얘기는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서서 말씀드린 이 간첩 김동식 정치 공작에서 제가 이 황인호의 역할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황인호를 포섭을 해가지고 황인호를 포섭해가지고 이선실이 북한으로 복귀할 때 직접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관련자만 100여 명이 넘는 이 엄청난 조직을 갖다가 만드는데 직접 이 이선실이 공작을 했죠. 그 다음 네 번째 공작은 뭐냐? 바로 손병성 공작입니다. 손병성 공작을 통해서 또 다른, 그 다음에 김낙중 공작을 통해서 또 다른 간첩망을 갖다가 구축하는 데 성공을 했죠. 10년 동안 이런 데서 한 겁니다. 그 재미난 일은 10년 동안 서울에서 암약하면서 합법신분이었기 때문에 신순여로라는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을 4차례나 갑니다. 여행 명분이다, 뭐 약을 갖다가 뭐 구하러 간다, 동성을 만나러 가네 하면서
그 4차례 일본을 드나들었는데 바로 일본에 가가지고 바로 공작 성과를 보고하고 또 새로운 지령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차례나 20년 동안 암양하면서 일본 여행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 좀 말씀드리면은 이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은 북한의 대남 공작 부서는 어떠한 기류가 형성됐냐면 1988년 12월부터 북한 대남 공작 지도부 내에서 조국이 분단된 지 50년이 되는 1945년에 분단이 됐기 때문에 1995년까지는 통일을 해야 된다. 이 통일은 바로 공산화 통일이죠. 그래서 95년 통일설이 북한에 쫙 퍼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당 정부는 이 95년 통일에 맞춰서 모든 계획을 세웠거든요. 바로 북한의 대남 공작 부서도 1995년에 적화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세적으로 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국내에 침투했던 간첩망이 이선실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이선실망 말고도 다른 여러 개의 망들이 국내에서 독립적으로 서로 차단된 채 95년 적화 통일을 위해서 치열한 대남 간첩 공작을 전개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선실은 어떻게 됐냐? 북한에 올라가 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당연히 공화국 영웅에다가 국기훈장에다가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이선실이 2000년에 이제 2000년 8월 7일 날 사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 이게 평양에 있는 애국열사능에 안장이 됐는데 이 그 묘비를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는데 나름대로 영화를 누렸죠. 이선실이가 이제 1979년도에는 그 대남 공작의 성과 2차례나 성공적으로 대남 침투 활동을 했기 때문에 통일전선부 부부장에 임명이 되었고 해외 공작, 해외에서 대남 침투 공작하는 것을 책임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최고인민회의 그 대의원이 됐습니다. 무려 그 12년 동안 4차례에 걸쳐서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역할도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민족민주전선의 그 부위원장 자격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영예스러운 것은 바로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당서열 22, 한때는 17위까지 약진한 이러한 그 애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선실은 이러한 전설적인 대남 공작의 그러한 그 후가로 바로 오늘날 이선실이가 뿌린 혁명의 씨앗이 지금도 발하에서 우리 사회에서 이선실 키드, 이선실의 양성한 그러한 세력이 우리 사회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